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20편 영적지성과 상담가의 요람. 5월 어느 날 은정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웃의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된다는 것이었다. 은정씨 혹시 들으셨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연꽃굿당에 찾아와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내년부터 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곳을 찾고 있어요. 은정의 마음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교육 관련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시설이요? 어떤 종류이요? 상담가 양성교육원 같은. 신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뺐다. 교육부에서 그것까지 수용하지는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용도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교육부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은정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신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장경보와 정법 스님을 만나 자신의 구상을 털어놓았다. 계룡초등학교를 인수해서 접신자들을 위한 교육원을 만들고 싶어요. 교육원이요? 네, 신을 받았지만 올바른 길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경보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실 생각이에요? 첫째는 영적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둘째는 상담 기법, 셋째는 윤리의식이에요. 정법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필요한 일이네요. 요즘 무분별하게 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적지성과 상담가 양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경보가 제안했다. 영적지성과 상담가 양성원. 좋은 이름이네요. 종교나 미신이 아니라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은정이 궁금해했다. 일단 기본 과정 6개월, 심화 과정 6개월로 나누어서 1년 과정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기본 과정에서는 뭘 가르치죠? 상담 심리학, 종교학 개론, 윤리학, 그리고 실습을 통한 상담 기법 등이요. 정법 스님이 보충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각자의 영적 능력에 맞는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면 되겠네요. 누가 강의를 하죠? 은정 씨가 주강사를 하시고 저와 정법 스님이 보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후 교육부로부터 영적지성과 상담가 양성원 설립 허가가 나왔다. 조건은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에게는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었다. 와, 정말 허가가 나왔네요. 은정이 기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계룡초등학교는 6개 교실과 강당, 그리고 운동장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다. 은정은 각 교실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교실은 이론 강의실, 두 번째는 실습실, 세 번째는 명상실, 네 번째는 개별 상담실, 다섯 번째는 도서관, 여섯 번째는 기숙사로 만들었다. 기숙사까지 만드시는군요. 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강당은 대강의실로, 운동장은 야외 명상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8월 드디어 첫 번째 기수 모집 공고가 나갔다. 전국 접신자 대상 상담가 양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20명을 모집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6개월간 성실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놀랍게도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은정이 놀랐다.
그만큼 필요한 교육이라는 뜻이죠. 장경보와 함께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했다. 나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여러 분야였다. 공통점은 모두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9월 첫째 주 드디어 개강식이 열렸다. 강당에 20명의 교육생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영적지성과 상담가 양성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정이 교육생들에게 인사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셨죠?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은정이 칠판에 써가며 설명했다. 첫째,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둘째,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셋째,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 기법.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상담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나요? 월요일은 상담 심리학, 화요일은 종교학, 수요일은 윤리학, 목요일은 실습, 금요일은 명상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요? 자유시간이지만 원하는 분들은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생들이 기대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첫 번째 교육생이 일어났다. 30대 주부로 아이가 아플 때마다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40대 회사원으로 사람들의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20명의 교육생들이 각자의 능력을 소개했다. 놀라운 것은 모두 서로 다른 형태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은정이 감탄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자신의 능력 이해하기였다. 먼저 여러분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히 관찰해야 합니다. 은정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지, 컨트롤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해야 해요. 교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교육생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선생님, 제가 예전에는 제 능력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한 교육생이 말했다.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갑자기 영적인 존재가 보이면 당황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지 차분히 분석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을 컨트롤하는 첫 단계예요. 또 다른 교육생이 발표했다. 저는 상담 기법을 배우고 나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서 가족들이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요. 훌륭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담가의 자세예요. 11월이 되자 교육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실습 시간에는 서로 상담을 해주며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김 씨, 오늘 상담할 때 정말 좋았어요. 어떤 점이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정확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처음에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은정은 교육생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단순히 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발전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 덕분이죠.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수료한 후에도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죠. 이곳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 같은 곳이 되어야 해요. 12월 드디어 첫 번째 기수의 수료식이 열렸다. 6개월 동안 성실히 교육을 받은 20명 모두가 수료증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당당한 영적 상담가입니다. 은정이 수료증을 한 명씩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이곳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교육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교육생들은 전국 각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로 했다. 선생님, 두 번째 기수는 언제 모집하세요? 내년 3월에 모집할 예정이에요. 이듬해 봄 두 번째 기수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기수 수료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30명을 선발했네요. 장경보가 말했다. 네,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요. 교육과정도 더욱 체계화되었다. 기본과정 6개월, 심화과정 6개월, 그리고 인턴십 과정 3개월까지 추가되었다. 인턴십 과정에서는 실제 상담센터에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어떤 상담센터에서요? 연꽃 끝땅에서요. 그리고 장 선생님의 계룡산 명상센터에서도 인턴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지성과 상담가 양성원은 점점 체계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갔다. 3년 후 이곳을 거쳐간 수료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훌륭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은정은 청어노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은정아. 요즘 바쁘다면서? 네, 양성원 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구나. 소문 다 들었다. 청어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모두 제대로 된 상담가가 되어서 나간다며? 네, 정말 뿌듯해요.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던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도우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내 천명이다. 천명이요? 하늘이 너에게 준 사명 말이다. 신을 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은정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 연천봉에 한번 올라가서 할아버지, 장 선생님과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어 노인이 웃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경보도 요즘 계룡산 명상센터 일로 바쁘다던데. 네, 선생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계세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올라가자.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연천봉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계룡산의 풍경이 장관이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은정이 감탄했다. 계룡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인 줄 몰랐어요. 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맑아져서 그런 거야. 청어 노인이 말했다. 마음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풍경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법이지. 1시간 정도 올라가니 연천봉 정상이 보였다. 계룡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 사방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다.
와, 여기서 보니 정말 장관이네요. 은정이 환호했다. 저기 보이는 게 공주시내고 저쪽이 대전이구나. 장경보가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저기 아래 보이는 게 우리 계룡산 명상센터이고 정말 작게 보이네요. 청어 노인이 배낭에서 돗자리와 영양떡과 음료 주스를 꺼냈다. 오늘은 새로운 떡이구나. 이제 앉아서 이야기나 하자. 세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떡과 음료를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이 영양떡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 동네 떡집에서 직접 만든 거야. 그런데 은정아, 요즘 기분이 어떠냐? 청어 노인이 물었다.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껴져서요.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장경보도 거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룡산 명상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명상하고 철학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너희 둘 다 제 갈 길을 찾았구나. 청어 노인이 흐뭇해했다. 처음 은정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다. 모든 건 내 자신의 노력 덕분이야. 가을 바람이 산 정상을 스쳐 지나갔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청어 노인이 궁금해했다. 양성원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식 대학 과정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대학 과정이요? 네, 영적 상담학과 같은 걸 만들어서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장경보가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 정말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완전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면 전국의 접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장 선생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계룡산 명상센터를 국제적인 명상센터로 만들고 싶어요. 국제적인 명상센터요? 네, 동서양의 영성을 아우르는 곳으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구도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청어 노인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아느냐? 어떤 의미에서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정신적,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있거든. 그런데 너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책임감이 느껴져요.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즐거워야 해.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갈 수 없거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계룡산의 봉우리들이 노을에 물들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은정이 말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좋은 시간이었구나. 청어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내려가자.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지. 세 사람은 돗자리를 정리하고 하산길에 올랐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그래. 이런 시간이 있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장경보도 동감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그럼 계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이자. 좋은 생각이에요.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세 사람은 각자의 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은정은 앞으로 더 많은 접신자들을 올바른 상담가로 양성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장경보는 계룡산 명상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다. 청어 노인은 두 사람의 성장을 보며 흐뭇한 마음이었다. 자신이 처음 은정이를 만났을 때의 일을 떠올리니 감개가 무량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뭐가요? 은정이 말이야.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잖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마음가짐 덕분이야. 계룡산의 저녁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적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 연꽃 굿땅에서 시작된 은정의 여정은 이제 전국의 영적 상담가들을 양성하는 큰 일로 발전했고, 장경보의 계룡산 명상센터는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룡산 자락에서 펼쳐진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